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어르신은 요즘 자녀 도움 없이도 손자 교육비까지 챙기며 당당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냐고 묻곤 하지만 정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퇴를 준비한 덕분에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자유롭고 가치 있는 시간이야.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어떤 준비가 노년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과 보지 않으신 분, 앞으로 10년 뒤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원하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맞이하면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소득이 끊깁니다. 그동안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급여가 멈추는 순간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게 밀려옵니다. 또한 직장에서 쌓아온 인간관계도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사회적 정체성까지 흔들리며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는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까지 불안정하다면 노년의 삶은 정말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퇴는 단순한 퇴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이 동시에 바뀌는 인생의 대전환기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자산을 얼마나 모으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은퇴 이후에는 매달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1957년에 태어난 충남 논산의 김정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냥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지. 그런데 친구 중에 생활비 때문에 자녀랑 자주 다투는 사람을 보고 나서 부랴부랴 월지급식 상품이랑 현금 흐름 통장 전략을 배워서 준비했어요. 사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 이른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20만 명에 이르며 이제 본격적으로 70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완전 은퇴 시기이자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전직 은행원으로서 상담을 해보면 늘 느낍니다. 비슷한 직장에서 비슷한 연봉을 받았더라도 은퇴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인생을 원하시죠? 오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단절이 아닌 점진적 은퇴입니다. 예전에는 은퇴란 곧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일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점진적 은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3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은 60세 전후로 정년을 맞이하죠. 즉, 이후로도 2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7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 제2의 일 두 가지 소득을 병행하는 연금 경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67세 이진규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단순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거워 학교 돌봄 교실 보조교사로 일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월 약 120만 원의 소득에 더해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아 월 소득 200만 원을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차피 일할 거라면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평소 좋아하던 원예 분야를 살려 실내 식물 관리사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는 주 5일 관리직으로 일하며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계십니다. 비록 수입은 줄었지만 일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고 무엇보다 정년이 따로 없다는 점이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확실히 느껴지죠. 건강이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은퇴 준비입니다. 또한 많은 시니어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니어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직업능력학교에서는 실버 세대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 직업 탐색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고양의 내일행복학교에서는 취미와 경력을 연결해 창업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71세 박정남 할머니는 본인의 오래된 요리 실력을 살려 지역 어르신 도시락 배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루 2~3시간만 일하지만 정기적인 수입과 사회적 보람까지 모두 얻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비유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월 200만 원을 꾸준히 벌 수 있다면
6억짜리 월세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연 4%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결국 일을 한다는 건 단순한 수입 이상의 경제적 자산 가치를 만드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은퇴 전략, 바로 연금 맞벌이 전략입니다. 혹시 연금 맞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4050대 부부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입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한 사람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노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남편만 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도 반드시 자기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66세 김화순 할머니는 3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쭉 전업주부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60세 무렵 은퇴한 남편의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걸 깨닫고 뒤늦게 연금 맞벌이 전략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연금이야 싶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출산 크레딧과 임해 가입 제도를 통해 총 11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했고 현재 월 42만 원의 연금을 따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하지 않았던 분도 어떻게 연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산 크레딧입니다. 2008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라면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최대 18개월에서 많게는 50개월까지도 인정됩니다. 둘째, 임해 가입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실제로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셋째, 추후 납부 제도 추납입니다. 과거 실직, 육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됐던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10년 가입 기간을 채워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면 지금이라도 연금 수령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반드시 한 분이 먼저 남게 되는 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72세 최영호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전액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유족연금 100% 수령, 본인 연금 포기. 본인 연금 100% 유족연금 30% 추가 수령.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50만 원, 아내가 50만 원 연금을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내는 유족연금 90만 원 남편 연금의 60%, 본인 연금 50만 원 유족연금 27만 원 남편 연금의 30%.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족연금 90만 원이 더 유리하죠.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남편은 자신의 150만 원 연금이 더 많기 때문에 유족연금 30%를 더해도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의 연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유족이 된 이후에도 선택지가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각자의 연금을 준비하면 노년에도 맞벌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늦게 시작해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은퇴 전략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치매 등 판단 능력 상실에 대비한 자산 동결 예방 전략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3세 김종태 어르신은 최근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치매라도 걸리면 집사람이나 애들이 우리 재산을 꺼내서 쓸 수 있긴 한 건가? 그냥 다 묶여버리는 거 아냐? 사실 이 질문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약 86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 84만 명이 치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10명 중 1명 이상이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즉, 누구든지 어느 순간 판단 능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산 동결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내가 스스로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못 써요. 어머니 집을 팔아 요양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례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자산 보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제도입니다. 하나는 신탁제도, 다른 하나는 후견인 제도입니다. 먼저 신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의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억 원의 예금을 신탁 설정하면 이 돈의 일부를 매월 내가 지정한 수령인에게 지급하도록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내가 치매에 걸려도 자산이 자동으로 운영되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70세 최정숙 할머니는 본인의 국민연금 외에 3억 원의 예금을 신탁으로 설정하여 내가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남편에게 매달 150만 원씩 지급되게 해주세요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이런 대비는 요양비, 간병비 걱정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질병이나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 대신 자산을 관리해줄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후견인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정 후견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치매가 발생하면 가족이 법원에 요청해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리적 행정적 부담이 큽니다. 둘째는 임해 후견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녀나 배우자를 후견인으로 미리 계약해두면 치매가 왔을 때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곧바로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치매 고령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00세 시대에는 단지 오래 사는 것보다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산이 묶이지 않도록 미리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신탁 제도와 임해 후견 제도 둘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시니어 인생 2막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과 추가 팁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노후, 자유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약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신탁 제도와 후견인 제도가 이미 일상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고령자 자산이 치매 등으로 묶이는 일을 막기 위해 국민 대부분이 임해 후견이나 생전 신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이 제도들이 곧 노후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꼭 알아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퇴 후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될 수 있으면 늦게 수령하세요. 60세 이후 언제든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령 시기를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무려 7.2%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70세에 신청할 경우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늦추면 매달 36만 원씩 더 받는 셈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면 가능한 늦게 신청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세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75세 오재훈 어르신은 3억 원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95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더 안전해졌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연금저축 상속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신청.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금저축 상속 시 6개월 이내에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한 번의 지연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 후 연금 수령은 꼭 기한 안에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전략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전략 1. 진적 은퇴. 직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일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벼운 일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전략 2. 연금 맞벌이.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연금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 크레딧, 임의가입,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누구나 10년 연금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 3. 자산 동결 대비 전략. 치매 등 판단 능력 상실에 대비해 신탁 또는 후견인 제도를 미리 설정해두면
가족의 경제가 갑자기 멈추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에 더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 주택연금 활용, 연금저축 상속 주의사항까지 함께 챙기신다면 정말 든든한 은퇴 플랜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해지셨죠? 든든한 은퇴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전략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점진적 은퇴입니다. 연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까지 일을 이어가는 것이 노후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는 70 넘어서도 일할 거야. 이 결심이 바로 연금 경업의 출발입니다. 둘째, 부부 연금 맞벌이 전략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 경험이 없는 아내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출산 크레딧, 임의 가입, 추납제도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10년 자격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해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어떤 조합이 더 유리한지도 지금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치매 등 판단력 상실 시 자산이 묶이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자산 보호 전략입니다. 신탁제도든 후견인 제도든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정해두어야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재산이 멈추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배우자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국가도 자녀도 아닌 오직 당신이 만든 현금 흐름이 책임진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아내 또는 남편의 연금 가입 기간은 10년이 넘는지 점검해 보시고 신탁회사나 후견제도 관련 상담도 미리 받아보세요. 지금부터의 10년이 앞으로의 30년을 바꿉니다.